여러분들은 지금 TNCTV 사신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 무의식, 우리 시청자분들 그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의식, 무의식. 무의식이 뭔가요? 무의식은 나도 알지 못하는 나? 아, 정의를 잘했네요. 의식은 그럼 내가 아는 나? 의식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자, 생각. 예, 그렇죠. 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건강한 삶이란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아, 어렵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왜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의식화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를 알게 되는 거, 내가 모르는 내 모습들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는 거는 아는 건데 무의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 때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무의식 때문에 상처가 되고 혹은 관계가 흐트러지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나를 알아야 상대도 알고. 괜히 공부했나? 뭐 비슷한 건데, 네. 뭐 모르는 나를 아는 건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 무의식의 영역에 의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지배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이 뭐야? 라고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경진 강사님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한 8월 5일 정도? 뭐 했는지 기억나요? 1도 기억 안 나요. 1도 기억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그때도 물론 8월 5일 날 뭘 했겠죠. 초등학교 2학년 8월 5일 날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즐거웠을 테고 누군가한테 혼났으면 뭐 좀 두려움이 있었을 그쵸. 테고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죠. 차곡차곡 쌓았던 거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의식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크다. 그쵸. 그럼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무의식의 의식화가 중요한지 말씀드리죠. 네. 상담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이 겨울만 되면 짜증이 나요. 자기도 이상해. 겨울만 되면 짜증이 나. 그러니까 겨울에 소개팅을 하면 100% 실패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건데 나도 날 모르겠다. 이제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죠. 그쵸. 근데 겨울만 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근데 사람이 이유 없이 짜증 날 수 없거든요. 겨울에 무슨 상처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 접근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식 접근인 거죠. 정신분석적 접근이에요. 네. 과거를 탐색하는 건데,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사람의 과거를 아주 깊이 탐색하죠. 도대체 이 여자분에게는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냥 힘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추움과 동시에 그때 그 기억이 춥고 뭔가 나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그럼 추운 날만 되면 그게 올라오는 거죠. 그쵸. 이유 없이. 공부 좀 하더니 굉장히 통찰력이 깊어졌는데 실제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도 몰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깊게 발다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분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으면 이 중간에 본인의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거예요. 연탄 가게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몰랐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굴에 시커멓게 묻히고 뭘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어린 이 주인공이 항상 학교를 일찍 가. 애들 오기 전에. 그리고 이 본인의 집하고 학교 사이에 또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놀이터로 가서 애들 다 집에 갈 때까지 간 다음에 집으로 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 연탄 가게에서 나오는 걸 아이들이 목격을 못하고 들어가는도 목격을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봄, 여름은 괜찮아. 근데 연탄이 장사가 안 돼요. 아니 봄, 여름은 따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겨울에는 연탄이 또 연탄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 학교를 일찍 가봐요. 춥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학생들 오면 난로 뛰는 건데 예를 들어 한겨울에 난로도 못 되는 교실에 30분씩 일찍 가서 떨고 있을 그 아이.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노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안 추워 그러면 차라리 안 춥다. 추운데 고통스럽게 참으면서 아이들 갈 때까지 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고 현상만 남으니까 자기도 이제 모르게 그냥 이유 없이 아픈 게 되는 거고 아까 그 여성분은 이유가 없이 겨울이 싫어진 거죠. 이게 이제 프로이트에게는 무의식 의식화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 겨울에 소개팅을 했어. 그럼 이 남자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의식화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짜증나는 건 이 남자가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그 경험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다. 이걸 계속 의식화해서 자기의 상황을 올바르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수련하는 건데 상황을 주고 이제 이 사람의 그 반응을 주고 이 사람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을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건데 우선은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 여성분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키 큰 남자만 보면 그냥 콩깍지가 씌어요. 물론 대부분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지만 유독 심해. 난가? 예. 근데 이분은 네. 본인이 생각해도 키만큼은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 좋아해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려요. 그래서 좀 심하다 싶어서 이분도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아빠가 키가 크셨나? 지금 거의 맞췄는데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분은 보니까 부모님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빠랑 오빠가 이 동생과 딸을 엄청 또 사랑하셨구나. 거기서 받은 행복이 너무 커. 근데 예상했듯이 아빠와 이 오빠가 키가 커요. 그러니까 키 큰 남자 하면 좋은 사람. 이 공식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키 큰 남자 중에 나쁜 남자 있거든요. 많죠. 그럼 완전히 당할 수 있는 거야. 그쵸. 크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이 여성분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 중에 키 작은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테피님 저 얼마나 정말 자꾸 아담하지만 좋은 남자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키 작은 남자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무의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 공식이 깨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의식화요? 키 큰 남자를 만났을 때 마음이 열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남자가 좋은 건 이 남자 때문이 아니라 키 큰 우리 아빠와 오빠의 경험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키 작은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남았을 때도 이 남자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단점들을 보는 것이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이 여성은 올바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이제 프로이트가 왜 무의식의 의식화가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시는데 그럼 여기서 퀴즈. 이제 처음 얘기했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훈련하는 건데 어떤 남자의 상황들을 들을 테니까 이 남자가 어떤 과거가 있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스테피님과 네. 우리 경진 강사님이 어떤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심파 애청자로서의 통찰력 갑니다. 네. 가장이고 아빠이고 남편인데요. 네. 아주 자상한 성격이에요. 네.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밖에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친절한데 유독 아내에게만 살살 맞아요.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이 남자도 자기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내한테만 살살 맞게 돼. 밖에선 그렇게 전사해요. 자,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편은 어떤 과거가 있길래 어떤 과거를 만나면 이런 현상 벌어질까요? 네. 밖에서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데 아내한테만 쌀쌀 맞아. 저는 엄마에 대한 그 가정적인 그 환경 자랄 때 본인의 가정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혼을 하셨다던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을 엄마에게서 약간 비롯해서 그렇게 했고 혹은 아니면 왜냐면 아내도 엄마의 그거 여자니까 여자에 대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뭐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나요? 뭐 접근은 좋았는데 네. 정확히 맞히긴 어렵겠죠. 사람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남자는 정신분석, 무의식을 분석해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가정이 좀 불우했죠. 근데 아버지가 일을 계속 못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 아버지 좀 놀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좀 화가 있고 어머니가 이제 늦게까지 늘 일을 하고 몸은 또 아프시고. 그리고 누나도 있는데 누나도 결혼 일찍 했는데 이혼하니만이 그렇게 많아. 그 어린 동생들을 이 남자가 또 아르바이트하면서 뭐 학비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렇게 좀 무능하게 집에 있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죠. 근데 와서 항상 지치고 몸이 아프니까 또 장남으로서 뭔가 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누나 결혼했는데 이혼한다 만다 하니까 거기다 또 책임감 있죠. 또 동생들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학비. 그러니까 이 남자는 평생 공급받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누나한테 동생들한테도. 보세요. 평생 사람이 퍼주기만 해. 또 착해.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래에 내가 어느 시점엔 내 이런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게 누구겠어요? 아내. 그게 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보세요. 아빠 역할, 엄마, 누나, 동생들에게 모두 퍼줬던 그 심한 결핍, 그 아내가 어떻게 채워주나요? 아내도 똑같이 연약한 여성이고 상처가 많은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도저히 아내가 할 수 없는 그 역할, 이것들이 아내를 통해 채워질 거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내에게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쌀쌀 맞게 되죠. 그 아내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거기서 또 태어난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므로 인해서 조금 노력하는 모습들이 되게 상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남자가 우선은 이제 안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무의식에 의식화가 된 거죠. 그동안은 내가 왜 이렇게 아내에게 쌀쌀 맞게 하는지 모르잖아.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게 어린 시절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아주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아내한테 가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게 의식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내한테 차갑게 할 때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의식화되면서 이제 행동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바꾸는데 있죠. 구전보다 네.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스테피님이나 저나 경진 강사님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해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 네. 초반에 그 황정민이 그 손장가요, 손녀손을 꽉 잡고 가요. 그러니까 막 아파요. 근데도 안 나. 헤어나면 안 되니까, 떼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봤을 때 만약에 누가 그런 거 보면 아 저라지 왜 이렇게 손녀손을 꽉 잡어? 라고 하겠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죠? 사연이 있잖아요. 황정민이 어렸을 때 동생 손 꽉 못 잡았다가 네. 이산 가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과거를 알면 황정민이 하는 행동에 손가락질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황정민은 아마 자기가 왜 그렇게 손자 손녀의 손을 꽉 잡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잊어버릴 수 있죠. 그 행동만 남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꽉 잡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행동들은 과거에 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이 프로이트의 관점이고, 스테피님이나 저나 경진 강사님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 중에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많은 행동 중에도 이런 과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자, 오늘은 심리학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의식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눠봤죠. 네. 오늘 무의식 어떠셨나요, 우리 경진 강사님? 저는 들으면서도 사람의 무의식 이렇게 굉장히 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로이트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의 의식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 무의식이 의식화됐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의식 편 여기까지 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애청자,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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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봬요.